자, 이제 전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금요일에 두 분,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 또 급락했다고 낙담하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오늘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PD님이 비타오백을 주시더라고요. 약간 좀 특정 제품 PPL이니까 안 되고. 울컥했어요. 네. 이럴 때 그냥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핑 돌거든요. 그 정도로 시장 상황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감성적으로. 네. 제가 예전에 이 진행하다가 출연자 한 분이 우신 적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게 기사가 있는데. 아, 그래요? 저는 봤습니다. 보셨어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할 때 출연자 이제 패널 분이 나오셔가지고 울어가지고 시청률은 그때 대박이었지만 저희도 한번 울어야겠네요. 뭐 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울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똑같죠. 사람인지라 시장을 우린 또 매일 보잖아요.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야 뭐 사실 주가 떨어질 때는 계좌를 안 열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뭐 MTS라 그러잖아요. 모바일 트레이딩 하는 네. 시스템 그 MZ 세대들은 아예 지워버리고 네. 뭐 장기 투자하시겠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만이 꼭 현답은 아니고 어쨌거나 움직이면서 살아가야죠. 네. 해답을 찾아야죠. 네. 자, 오늘도 우리는 해답을 찾으러 갑니다. 정민 차장은 무엇을 주제로 또 정해 오셨는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정 차장은 삼성모터스. 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퀘션 마크인데? 느낌표가 그렇죠. 아니라? 약간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 것 같진 않아요. 완성차는 아닐까요? 네. 지금. 근데 단계에서. 약간 분위기가 약간 소문으로 들었어에 좀 할 만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삼성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진 않겠다는 이제 확신하에 그렇다면 뭘 하려고 저 TF들이 구동이 됐을까? 결국 배터리죠. 배터리 쪽과 이 관련된 전장 모듈 이런 쪽을 위해서 삼성이 좀 TF를 구성하지 않았나. 근데 이런 소문, 완성차로 만들려는 그런 소문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또 시장도 군부를 또 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삼성은 이제 완성차는 이제 르노한테 이제 50% 지분 플러스 한 주를 넘기면서 이제 완전히 손을 뗐고 뭐 내연 기관은 완전히 좀 접었고요. 현실적으로는 삼성이 완성차를 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은 테슬라랑 이제 이 등을 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난처한 그런 상황에 좀 놓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완성차를 할 것 같진 않고, 근데 좀 뉴스 중에 이제 각 계열사 이제 뭐 SDS, SDI,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게 SDS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약간 이제 특이점이죠. 그렇게 네. 본다면 삼성이 무엇을 할까? 역시 좀 자율주행에 관련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전장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태스크포스잖아요. TF에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전문가들 모여서 우리 좀 색다른 거를 서로 이제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해보자라는 깃발을 하나 꼽은 거고. 거기에서 이제 시장은 그렇다면 삼성이 완성차를 만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막 뭐 시각이 확장되어 가는데 뭐 저는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뭐 사실 뭐 배터리도 있죠,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카메라 모듈, 반도체와 전장 부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밸류 체인을 동원한다면 완성차를 만드는 것도 뭐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진 않고 역시 이제 자율주행 배터리 모듈 뭐 이런 쪽에 있어서 뭐 그간의 어떤 부품으로의 어떤 매출보다는 뭔가 하나의 덩어리, 뭐 모듈이 덩어리란 뜻이니까 모듈을 만들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태스크포스 팀이 좀 출발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자동차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마니아였던 이제 고 이건희 회장께서도 나중에는 이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전자제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M&A가 뭐 로봇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습니다만 저는 뭐 자율주행과 전장 쪽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확실한 건 없고요.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태스크포스 팀이 각 계열사에서 선출돼서 만들어졌다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소설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삼성 깃바라에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의 어떤 모듈단이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좀 이렇게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면 뭐 한 세네 배, 다섯 배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데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또 굉장히 시시합니다. 네. 역시 이제 SDI는
SDI도 이제 4680에 좀 강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치약 이름 같습니다만 사이즈예요. 4680 배터리라는 게 이제 뭐 지름하고 46 뭐 이렇게 크기 80 뭐 이렇게 해서 크기를 나타낸 거니까 뭐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그리고 뭐그 자료 사진도 많이 나와 예,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건전지 사이즈가 그냥 커진 그렇습니다. 거라고 예, 생각하시면 예, 돼요. 예. 우리 네. AA 뭐 AAA 뭐 하듯이 네. 그 사이즈고요. 그다음에 어제 좀 강세가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필옵틱스 좀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일단 좀 뭐 쌍두마차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 이제 4680에 뭐 LG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만 TCC 스틸이 지금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깡통. 네, 깡통. 근데 뭐 주가 보시면은 크게 빠진 것도 없고 뭐 저는 뭐 조정기에 좀 요 종목도 좀 뭐 매매를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깡통이라서 그렇지만 그 배터리 외형의 이제 이제 뭐 알루미늄 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렇죠. 감싸고 있는. 네. 그게 뭐 온도나 녹 안 슬게 하는 그런 또 코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감아야 되거든요. 원통형이. 맞습니다. 네. 좀 모호하긴 했어요. 오늘은 주제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와중에 이 시사 경제 용어들이 매일매일 지금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멀티포탈 인터페이스. 용어를 막 멋지게 쓰려는 게 아니라 차에 타서 그동안은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할 때는 내가 핸들을 잡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면 핸들을 운전대에서 놓잖아요. 차량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우스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생체 신호, 말로 하든지 제스처를 하든지 아니면 시각, 온도 이런 것들을 교진하려면은 그 멀티포탈 인터페이스라는 기술로 받아들여야 되거든. 삼성전자는 아마 그런 걸 할 거예요. 네. 브레인으로.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찾았어야지. 다음 주에 지금 찾아서. 처음 들었네요. 지금. 자, 이번에는 김영림 네. 매니저의 저 중에 뭐니? 저는 필옵틱스. 필옵틱스. 네, 네. 네. 좋아요. 네. 필옵틱스 하나. 그다음에 이제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또 주제에 뭘 해서 네. 어떤 전략인지 화면 볼까요? 바이오 에탄올, 네. 에너지 쪽으로 대체 에너지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사실 뭐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오늘 또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실제로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마이너스 3.3, 이제 침체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뭐 소매 판매 이렇게 지표도. 어차피 연착륙을 시키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그럼 지표가 좋을 순 없지.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연착륙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연준이 이제 고집을 조금 꺾어야 되는 부분이고 일정 정도의 경기 둔화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수를 해야 된다. 다만 물가를 잡는 게 지금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네. 물가를 일단 잡으면서 일정 정도의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 또 경기 둔화야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네. 뭐 중국이 하는 것처럼 대규모 또 인프라 투자해버리면 되고 재정 정책으로 하면 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뉴 마샬 플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일정 부분에 이제 경기 둔화의 압박은 어느 정도 좀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제 물가의 상황이 좀 시급하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또 바이오 에탄올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가뜩이나 지금 물가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좀 높은 상황인데 미국 재무부는 또 대이란 제재를 또 강화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유가가 또 빠지다가 또 올라가 버렸거든요. 116불. 네, 이렇게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가가 하락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달러는 오늘 1.2%나 급락했거든요. 근데 뭐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잖아요. 미국도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기름이다. 봤지? 이렇게 뭐 그러니까요. 나오던데.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게 리비아가 뭐 원유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12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했던 게 지금 한 15만 배럴 뭐 그 정도 한 10분의 1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비안 이제 생산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이란 제재도 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더 줄어들겠구나. 미국은 안 그래도 지금 드라이빙 시즌 또 들어서고 있는데 수요는 많은데 또 공급이 좀 줄다 보니까 유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압박을 좀 받은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을 이제 뭐 뻔한 종목을 좀 찾는다기보다는 좀 오늘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바이오 에탄올, 소위 말해서 이제 휘발유에 같이 이제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한 10% 정도 이제 이거를 좀 섞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일부 바이오 에탄올을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섞어서 이제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아주 이걸 뭐 섞어 쓴다고 해서 유가에 뭐 아주 결정적인 뭐 영향을 좀 미친다거나 그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하나의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관련주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고 물가에 이제 물가 해결을 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가 좀 정말 어려워요. 네. 오죽했으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사우디 왕세자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뭐 중동 방문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 17일 날 이제 에너지 식량 안보 정상급 회의를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주최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한덕수 이제 총리가 네. 참석을 할 것 같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참석을 좀 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 바이오 에탄올과 관련된 이제 관심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인플레이션 해소에 약간의 이제 기여만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지금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게 밀이라든지 옥수수 사탕수수 요런 이제 식물 원료를 이제 발효시켜 가지고 만드는 어찌 보면 탄소 중립 에너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걸 이제 쓰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뜩이나 지금 식량 부족 그렇죠. 때문에 전 사람 먹을 세계가 것도 난리잖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밀, 옥수수, 사탕수수 이거를 발효시켜 가지고 자동차 굴리는데 이제 쓴다라고 하면 사실 뭐 우리나라야 뭐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일이 이제 벌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이런 이제 낙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식량이 없어서 지금 기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런 세계적인 어떤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에너지라고 해서 휘발유에 섞어 쓰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약간의 좀 논란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좀 감안을 한다면 식량 문제를 좀 악화시킬 수 있던 우려가 좀 있다라는 것 좀 감안을 좀 해두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 뭐 천연가스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원유 관련주들이 또 조금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바이오 에탄올 관련된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종목들은 뭐 JC 케미칼, 뭐 에탄올 붙어 있는 뭐 창해 에탄올, MH 에탄올 그 다음에 뭐 에코바이오, 한국알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JC 케미칼이거든요. 네. 요 회사가 이제 4월 말에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한번 급등을 좀 했었다가 주가가 지금 뭐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0원 정도 부근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하단이 서서히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을 그냥 오늘 같은 날 좀 10,000원 근처에서 저점 매수를 한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때 한 12,000원 정도 근처까지 한번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제 월요일 날 공략주였죠. 뭐였죠? JC 케미칼. JC 아, 케미칼. 그러셨어요? 네. 인도네시아 팜유. 자, 잘 들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은 오늘 전기차 내지는 뭐 이 삼성이 이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는 뉴스 보도에 따라서 삼성이 전장 쪽으로 강화를 할 것이다. 뭐 관련된 밸류체인 중에서 이제 필 옵틱스 하나 정리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김현민 매니저는 저점 매수 전략으로 바이오 에탄올, JC 케미칼 하락장의 대안이다 이렇게 주셨네요. 자, 일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